본격 파트너 히어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리뷰입니다. (11호) 사건 이후 가택 구금됐던 앤트맨 스캇 랭. 어느덧 구금이를 다 채우고 곧 자유를 앞둔 그에게 숨어 지내던 와스프와 행크핌이 나타납니다. 앤트맨 1편에서 양자 영역에 빠졌다 돌아온 스캇 랭의 영향으로 30년 전 양자 영역에 빠진 행크핌의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 그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히어로들의 계획엔 빌런들이 꼬이게 마련입니다. 1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에서 벌어진 앤트맨의 소소한 범죄 소탕기,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Hey, what'd I miss? We were just tiny!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앤트맨 2편 앤트맨과 와스프인데요. 이 영화는 11호와 인피니티 워 사이 앤트맨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와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얘기 드리면 그거는 그냥 첫 번째 쿠키 영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인피니티 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유일한 인피니티 워와의 연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나 혹은 뭔가 더 거대해진 스케일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소박한 영화거든요. 그만큼 호불호가 있는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전작보다 코미디는 조금 더 강도가 세졌고 그렇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야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은 좀 부족했고 스케일 역시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고 여전히 작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쿠키 영상은 당연히 2개고요. 엔딩 크레딧이 다 지나가고 나오는 마지막 두 번째 쿠키 영상은 그냥 개그일 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그 소박한 재미나 뭐 이야기의 진행이 좀 아쉬운 편이었는데요. 엔딩을 위한 시간 끌기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영화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소니 버치나 고스트의 역할은 그저 주인공의 목적을 방해하는 데만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초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악당들이 등장을 해서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당들이 등장하는 지점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FBI도 찾지 못하는 앤트맨의 위치를 그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는 것은 이 영화의 악당들이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요. 갑자기 고스트가 등장하고 갑자기 갱단들이 등장해서 쟤 누구야? 쟤 나왔던 애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인물들의 등장과 개연성의 흐름이 조금 자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닝맨 그런 예능 프로그램처럼 서로가 하는 일들이 혹은 서로가 이루려는 목적들이 뭔가 얽히고 얽혀서 야,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느낌보다는 영화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물들이 장치적으로 나타났다가 장치적으로 사라지는 형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다 빌런들의 목적도 상당히 소박하고 혹은 빌런들의 정체나 역사가 지나치게 설명이 장황하고 쉽게 공감하거나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연들은 아니었어요. 마치 그 플래시나 에로우 같은 DC의 드라마들 중에서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랬다가 그냥 쑥 사라지는 악당의 수준 정도로밖에는 묘사되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런이 약하다기보다는 그냥 맹탕맹탕해요. 그래서 영화가 어떤 클라이맥스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갈등으로 점점 고조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잘하게 벌어지는 액션들 그리고 코미디들을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와스프의 액션 스타일이랑 고스트의 액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와스프는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을 해온 것이 느껴질 만큼 능숙하게 전투를 치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와스프가 싸우는 장면들이 막 엄청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기자기하게 싸우는 그런 맛, 보는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블랙 위도우가 첫 어벤져스 영화에서 아크로바틱하게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받았던 느낌의 몇 배로 와스프한테서 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와스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제목이 앤트맨과 와스프가 아니라 와스프와 앤트맨이어야 할 만큼 이 영화의 중심은 와스프인데요.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어머니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앤트맨의 조력이 필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캐릭터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것은 그 소코비아 조약 때문에 숨어 살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2년의 공백 동안 저 사람이 정말 무언가 열심히 준비를
없다는 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스프가 등장할 때는 야, 이거 뭔가 좀 든든한데? 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뭐 앤트맨이 뭐 작아져가지고 뭐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와스프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래 앤트맨은 와스프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영화는 버디무비의 형식으로 둘의 케미스트리를 정말 잘 쌓아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깨알같은 재미, 코미디까지 던져주고 있어서 이야기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래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이 뭐 다들 웃기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 주인공 폴러드의 코미디, 그가 가진 그 특유의 어떤 코미디적인 색깔이 잘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소심한 듯 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농담 칠 건 다 치는 능수능란한 코미디가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식 그런 시트콤 같은 코미디가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히어로 영화, 액션 영화 의 느낌은 사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인공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전작처럼 목적이 뚜렷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막아야 해, 그래 너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라는 어떤 사명감이 사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야 내가 얼른 도와주고 집에 가야겠다 라는 태도 때문에 영화의 긴장감보다는 재미가 조금 더 치중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영화의 스케일 혹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마블 영화들이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스케일이 커지는 데 비해 앤트맨은 여전히 작은 사건에 집중하고 머물고 있거든요. 마치 넷플릭스에 있는 마블 그 드라마 시리즈들이나 혹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처럼 아주 작은 사건, 작은 무대 그런 곳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소품 같은 영화라는 거죠. 뭐 앤트맨에서 뭐 거대한 악당과의 대결, 막 지구의 위협, 우주의 위협, 뭐 이런 거와 싸우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인피니티 워 다음 편이 나오면 거기서는 열심히 싸우겠지만 언제나 늘 진지하고 심각하고 위협적인 존재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느라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소박한 재미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히어로들이 다 심각할 필요가 있나? 뭐 누구는 이렇게 가볍게 그려져도 되지. 에? 안 그래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여전히 아쉬움이 더 큰 영화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결말부의 설정 몇 가지는 뭐 인피니티 워와 연결이 되니까 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만 그냥 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보라고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앤트맨이 가지고 있는 그 앤트맨만의 매력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영화도 역시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여러분의 영화에 관한 한 줄 평 그리고 궁금한 거 드립 같은 것도 받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김대은님께서는 개미 목욕시는 잊지 못합니다. 크크크. 예. 상당히 예, 그 19세 청소년 관람 불가를 받았. 이재한님께서는 자막은 박읍읍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진짜 박읍읍이면 디코는 관객을 낚은 거 아닌가요? 개봉이 코앞일 때 박읍읍 아니라고만 해서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는 영화관 가서 마블 영화 안 볼랍니다. 자막이 뭐 번역가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올 만큼 이 영화의 자막은 늘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영화를 봤는데 보는 동안에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오역들은 없지만 번역 스타일이 조금 그분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6월이님께서는 양자 노이로제 걸릴 듯. 다 그냥 양자. 예. 그거면 설명이 다 되더라고. 밤손님님께서는 영화는 평타, 쿠키 영상도 평타, 미셸 파이퍼를 볼 수 있어서 대박. 중요한 출연 소품으로 현대차하고 드럼입니다. 스탠리 용이 나옵니다. 스탠리 용이 많이 늙으셨네요. 스탠리 용은 항상 늙어 계셨어요. 장울랄라님께서는 쿠키 영상에 의한 쿠키 영상을 위한 영화, 본편보다 쿠키 영상이 더 재미있는 영화, 앤트맨으로 시작해서 개미로 끝나는 영화, 과연 앤트맨과 와스프는 돌아올까?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사전에 개봉을 했고 그거의 어떤 중간 연결고리라서 쿠키 영상에 대한 혹은 인피니티 워의 연결고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신다면 그분들에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이 영화는 쿠키 영상이 다인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탱구 뭉지짱님은 어벤져스 4만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쿠키만 보시길. 그러면 이렇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진 그냥 소소한 재미를 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아쉬웠지만 불비장인 크님께서는 영화 제목은 와스프와 앤트맨이었어야 한다.
성호진님께서는 오랜만에 느껴본 마블식 가족 드라마 같아요. 무난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블 히어로 영화들은 약간 개성이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는 좀 더 첩보 영화, 어떤 영화는 좀 더 SF 영화, 어떤 영화는 뭐 스페이스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가족 드라마, 가족 영화라는 컨셉에 잘 맞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김동환님께서는 재미있는 건물 소유권 분쟁. 그거는 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예. 자, 이렇게 앞으로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화 보고 나오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도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하셔서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화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은 영화에 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